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전개되어 온 금값 상승세가 마침내 성숙기에 접어들어 힘이 빠졌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주로 과거 패턴의 재현 가능성과 투자 심리라는 정성적인 지표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정량적인 근거가 미흡해 외견상 설득력이 부족한 분석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나름의 합리적인 논거가 내포돼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뉴욕의 금 선물 시세는 지난달 22일 온스당 3,500달러대에서 최고가를 찍고 그 뒤 고도를 완만히 낮춰 현재는 3,300달러를 중심으로 횡보 중입니다. 2022년 9월 26일에 1,600달러 수준에서 3,500달러대까지 2년 반년여 동안 116% 올라 2.2배가 된 뒤의 일입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금 시세를 추동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발, 불확실성의 염려가 잦아들어 위험회피 심리가 일부 줄었고 금값도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한 탓입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근래 금 시세가 주춤해진 것을 둘러싸고 전형적인 금값 랠리의 노화기의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6년에서 1982년, 2008년에서 2012년이라는 과거 두 차례의 대규모 랠리가 3년에서 4년 지속됐던 패턴과 더불어 금값 상승 사이클의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인 실질금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 관련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설명에 따르면 금값 상승기 수명이 3년에서 4년이라는 분석은 실질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사이클 설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경제가 후퇴한 직후엔 재정통화 부양책이 금리를 끌어내려 금값을 밀어올리지만 그 뒤 경제가 회복하고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시작하면 금리가 상승해 금값 상승세가 주춤해집니다. 통상 이 주기가 3에서 4년에 걸쳐서 전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값 상승세가 속도를 내게 하거나 줄이게 하는 금리라는 변수에서 핵심은 실질금리입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인 실질금리는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 금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입니다. 명목금리만으로는 화폐의 실질적 가치 변화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가 진정한 투자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실질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예금이나 채권 투자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수익률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투자금의 최소 가치를 보전해주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이나 채권에 돈을 넣으면 물가를 뛰어넘는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익을 주지 않는 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까지의 금값 강세 기간이나 실질금리 상황을 보면 과거 주기와 맞아떨어지는 구석이 있다는 게 금값 피크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미국 금융시장의 실질금리 대응 지표로 활용되는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는, 즉 팁스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3일 1.77%에서 연중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 19일까지 약 한 달 반 만에 2.17%로 40bp 뛰었습니다. 평시의 변동폭이 10에서 20bp 정도인 팁스 금리가 6주 만에 40bp나 오른 것은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입니다. 팁스 10년물 금리가 최근 들어 상승 중인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되레 시차를 두고 경기 후퇴를 유발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한편 명목금리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압력으로 하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스왑에 내재된 향후 2년 동안의 연평균 기대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발표된 4월 2.6%대였다가 다시 2.5% 선으로 내려오는 등 완만하게 하락세입니다. 실질금리 위력은 2008년에서 2012년 사례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12년이 끝나고 금값은 완만한 기울기로 하락하다 2013년 4월부터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영역에 있던 실질금리가 갑자기 솟구치기 시작한 게 그 배경입니다. 2013년 4월 당시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 의사록 공개를 통해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즉 테이퍼링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달 금값 하락세는 더욱 거칠어졌는데 이유는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개시 시점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실질금리가 빠른 속도로 플러스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선 6월 한 달 금값의 낙폭은 11%였습니다. 금값의 월간 낙폭이 100분율로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한 적은 1975년 이후 10차례 정도입니다. 그만큼 흔하지 않는 사례로 실질금리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전문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지난주 공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대상 월간 설문 결과 5월분에 따르면
50%가량이 당시 금값에 대해 고평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고 비율입니다. 4월 조사분에서는 34%였습니다. 4월과 5월 조사 사이인 지난달 하순에는 금값이 처음으로 3,500달러를 넘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프란시스코 블랑치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금에 대한 포지션 쏠림이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투자자들의 심리는 시세의 반대 방향을 예고하는 컨트레리언 지표로 활용되지만 금의 경우 그 이야기가 통념상 다릅니다. 금은 배당과 이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적정 가치인가를 계산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앵커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금리와 달러화 동향, 위험심리 같은 거시적인 변수나 선물 포지션 및 펀드 자금 유출입 동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보며 동일한 방향으로 결론을 낼 때 그 컨센서스 자체가 곧 가격을 움직이는 실세가 되기 쉽습니다. 2020년과 2011년 당시에도 운용력 다수가 금에 대해 고평가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락 위험을 예고한 시세 방향은 적중했습니다. 2011년 8월분 설문 결과 당시 43%가 고평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값은 당해 9월 1998.99달러에서 고점을 찍고 2015년 12월에 1049달러까지 44% 하락했습니다. 1117거래일에 걸쳐 전개된 장기 하락세였습니다. 그 뒤 금값은 하락세가 전개된 2011년 9월 이후 약 9년이 지난 2020년 8월이 돼서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하마드 후세인 원자재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도 매니저들의 컨센서스가 적중해 금값이 한동안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금 흐름도 불온한 흐름을 보입니다. 리퍼에 따르면 21일까지 한 주 동안 금을 비롯한 귀금속 펀드에서는 17억 달러가 순유출돼 3주 연속 주간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DHF 캐피털에 따르면 직전 주간에는 글로벌 금 ETF에서 한 주 동안 30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대 주간 유출액입니다. 2023년에도 대규모라고 할 정도의 순유출이 몇 차례 있었지만 지금 같은 유출은 규모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이 붙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금 투자 수요가 뒤늦게 생기고 있는 점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 강세나 실질금리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는 전통적으로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에서 금은 세법상 예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콜렉터블 자산, 즉 수집용 자산으로 분류돼 관련 ETF 차익에서도 높은 자본이득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거 금 관련 투자를 꺼려해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세제상 불리한 금 ETF에 투자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일부 전문가는 최근 금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기는 했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오른 만큼 중전만큼의 기세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고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질금리와의 상관성이나 경험칙에 기반한 분석 모두 타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자산을 둘러싼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 이번에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달러에 대한 신뢰 균열의 가속화입니다. 단기간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외교적 레토릭과 통상 정책은 계속되고 있어 달러 불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국채는 물론 달러 자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대폭 떨어집니다. 미국 국채 가격은 공급 물량 확대로 하락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달러 자산은 투자 시 달러 가치 하락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위험 자산 지위를 누려왔던 미국 국채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하면 믿을 건 금뿐이라는 인식은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신뢰의 붕괴 염려가 실질금리 상승세의 여파를 무력화하고 금이 가진 이른바 0% 이자라는 단점을 압도하는 현상이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릅니다. 로이터 통신이 5월 8일에서 13일 채권 전략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35명 중 54%가 넘는 19명이 미국 국채의 전통적인 안전자산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4월 조사의 47%에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달러 기피가 실질금리 상승세를 무력화해 금값을 끌어올린 경우도 최근에 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 일로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금값은 2022년 9월 바닥을 찍고 횡보하다가 11월부터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배경은 각국 중앙은행의
단순 리밸런싱이라고 볼 수 없는 매수세였습니다. 중앙은행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달러 자산 편중과 미국의 달러 무기화를 의식한 달러 회피 심리의 강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